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집에서 반려견들이 가족을 물어놓고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웃는 표정.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또는 사과, 반성, 뭐 이런 생각으로 물어놓고 꼬리를 빨리 흔들면서 앞에서 이렇게 혀를 내밀고 이렇게 상냥한 웃음을 미소를 짓고 있는 건가요? 하는 주제인데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 우리는 개의 모든 행동을 인간의 행동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걔는 왜 가족을 물어놓고 꼬리를 흔들고, 우리는 꼬리 흔들면 나는 좋아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또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뭐 온갖 정보에 보면 꼬리 흔들면 좋은 거라고 나와요. 배 보이면 복종, 뭐 이렇게 우리가 익어져 있는데, 사실은 꼬리를 흔들 때 꼬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꼬리가 이게 요새 우리 기르는 개들은 꼬리가 다 달라요. 요래 퍼거는 요렇게 돼 있고, 씹어도 요렇게 돼 있고, 뭐 어떤 애는 꼬리가 너무 길어서 항상 축 쳐주고 댕기고, 뭐 꼬리 잘라서 없는 애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꼬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간파할 수가 없어요. 얘가 왜 흔드나 뭐 한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꼬리는 희구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상대에게 뭔가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기분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냥 좋다, 적이 없이 상당히 좋아요라고 표현할 때는 꼬리 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개를 오랫동안 관찰하시다 보면 꼬리의 움직임이 다 흔드는 건 비슷한데, 꼬리 전체를 봤을 때 어디에 힘이 집중되어 있냐는 게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전하냐는 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만 흔들면 좋은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 집에서 우리가 빗질에다 물었어요. 꼬리에 어느 부분이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상중하로 나눌게. 보통 어떻게 해요? 중상이 흔들립니다. 중상. 이해되시죠? 꼬리 밑보다는 중간 윗부분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 개와 개가 견제하고 있을 때, 상대를 두려움은 아니죠. 상대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을 때, 위협을 줄 때 중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좋아요라고 할 때, 흔들릴 때, 나는 당신하고 뭔가 하는 것도 좋고 지금 기분이 되게 업돼 있고 뭐 걱정거리 없고 할 때 흔드는 부분은 어디예요? 하단입니다. 하단. 꼬리 밑부분이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흔들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강하게. 위에가 흔들리는 거하고 달라요. 밑에 흔들릴 때는 이게 막 꼬리가 중간으로 내렸던, 들고 있던, 뭐 숙여져 있던, 말았던 꼬리 전체가 많이 이렇게 양쪽으로 막 흔들려요. 이게 기분이 되게 좋아 있고 상대에게 특별한 나쁜 감정이 없을 때 드러내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강아지 물었을 때 위에를 흔들고 있어요. 위에. 밑에는 가만히 있고 위에를 흔들고 있어요. 그럼 왜 웃냐? 그럼 지금 물어놓고 그러면 꼬리도 보면은 별로 나한테 좋은 감정이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럼 웃는 것 같이 보이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놨잖아요. 그런 표정을 하면 나는 너에게 좋은 감정만 되돌려 줄 거야. 이게 개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죠. 다른 동물에게선 볼 수 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야생개와 우리가 기르는, 사람이 기르는 이 개들의 차이는 뭡니까? 인간을 덜 두려워하는 변이성 이러죠. 근데 이게 과연 예전에 연구자들이 말한 늑대를 뭐 5대 동안 번식해서 길러도 개가 하는 것 같이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지 않고 꼬리 표현이 뭔가 조금 제한돼 있다. 근데 이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길렀냐 안 길렀냐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죠. 야생에서 어미와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어떤 강아지가 한 1년 동안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실제로 야생개 정도의 표정과 꼬리
정도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어떤 연구 결과,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구나라고 맹목적으로 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거고, 이게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또는 똑같은 형제인데 이런 구조에서 사용하라는 게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걸 다 이제 서로 안에 대조군이 있어서 비교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비교를 부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나를 물어놓고 웃으면서 꼬리 흔든다? 꼬리만 흔들면 다 되잖아요. 사람은, 특히 가족은. 개가 개를 제압해놓고도 꼬리는 흔들어요. 상단을 흔들어요. 근데 몸에 힘을 주고 있죠. 제압 이후에 완전하게 이제 이 제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를 위축하게 만들 때는 몸에 힘을 주고 꼬리 상단을 흔들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르는 반려견이 여러분을 물어놓고 몸에 힘을 준 채로 끓이면서 꼬리를 윗부분을 흔들고 있다면 아직 제압이 덜 끝난 거예요. 조심하. 아직까지 조심해.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이완된 상태로 끓이고 있다면 뭐예요? 꼬리 밑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얘 스스로 뭔가를 해놓고 당황했다는 소리예요. 자기도 가족에게 뭔가를 구사해놓고 당황했다는 소리죠. 이럴 때는 조금 다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가족을 물어놓고 처음에 냅다 도망가서 숨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꼬리 위를 흔들어요. 이거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개들의 인간을 대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반성하거나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일 똑같은 행동하면서 또 물어요. 내일 또 물고 그 다음날 얘가 미안해 하니까 이제 괜찮겠지. 다시 한번 빗질을 해볼까. 또 물어 또 물고 뭐해 이게 뭘 미안해요. 하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어. 화내고 있는 건데 미안해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나쁜 반응으로 돌아오진 않아. 걔들이 우리를 보고 배운 거죠, 오랫동안. 근데 다시 해보자. 하지 말랬지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